경남 하동군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됐고 경찰은 어떤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또 다른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숨진 70대 여성의 딸과 결혼을 한 40대 사위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제 낮 1시 40분쯤에요. 경남 하동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30여 분 만에 진화에 성공을 했는데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주방과 지붕이 일부 그을린 정도로 매우 큰 화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방당국에서는 인근에 사는 마을 주민이 연기를 목격한 후에 119에 신고를 했다. 큰 불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집 안을 다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집 안이 아니라 집 마당이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던 70대 여성이 집안 마당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화재로 인한 훼손뿐만 아니라 둔기 공격을 당한 상흔이 확인이 됐고요. 주변에는 인화물질을 담은 통에 뚜껑도 있었다고 합니다. 70대 여성이 불이 난 자기 집 마당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방화 그리고 타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유족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번엔 그 집 사위가 사망을 했다고요? 인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이 40대 사위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사망 지점은 이 70대 장모의 집에서 40m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대 사위는 경찰이 장모 집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었는데요. 이 40대 사위와 딸은 사이가 나빠서 별거 중이었고 이 딸이 자녀를 데리고 친정엄마 집에 와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14일 사위가 장모 집에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다음 날은 법원이 40대 사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딸과 별거 중인 사위에게 장모 집에 가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70대 장모 그리고 40대 사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건 파일 24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사위가 장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왔는데 장모가 사위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사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데 사위가 이 명령을 2번 정도 어겼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번은 장모가 옆집 이웃에게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하필 이웃이 사위한테 전화해서 사다리를 좀 갖다 주라고 했고 이에 사위가 사다리를 집 앞에 갖다 놨다고 합니다. 당시 사위가 특별한 위해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장모가 이를 두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위가 작은 땅에서 딸기 같은 걸 키우는데 이 지점이 장모 집으로부터 불과 20m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도 장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모가 경찰에 사위가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 이러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위가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조사를 앞두고 장모 집에 불이 났고 장모가 불의해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력한 방화 연기자로 용의자였던 사위도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은 대체 이 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딸 등 그 유족을 상대로 해서 가정 불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씨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자택에 침입해서 흉기를 들고 자신과 엄마를 공격한 그 가해자와 재판 중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만난 겁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나나 씨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 청심환 먹고 왔어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좀 잘 하고 오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를 투명하게 할 생각이에요. 가해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당하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다 투명하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떨려서 청심환까지 먹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서 그 가해자를 보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보고 뭐라고